자, 분석노트 40번 보도록 합시다. 40번. 내 프린트. 자, 40번은 원래 요약 문제로 나왔고요. 맨 마지막 줄에, 맨 마지막 문장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던 요약 문장입니다. 돌려 말하면 너희가 이 40번 지문은 녹색 문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잘 기억을 하면 한 문장을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약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번 문제는 주제나 제목,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죠. 자, 볼게요. 첫 번째, 카푸친스. 카푸친은 뭐냐면 옆에 보면 New World Monkeys래요. New World의 몽키들, 원숭이라는 얘기인데 New World 몽키들인 카푸친은 주격관계 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무슨 원숭이냐면 살고 있대요. Large social groups. 그럼 뭐냐면 커다란 사회적 집단으로 살고 있는 New World 몽키인 카푸친들은 다시 말하면 무리를 지어서 산다는 거야. 근데 그 무리가 몇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이런 단위로 무리지어 사는 이 카푸친들은 will, 동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뭐 할 거야? 근데 코마가 있어요. 갇힌 상태에서, 그냥 상태가 아닙니다. 갇힌 상태에서 거래를 할 거다. with people, 사람들하고 all day long, 하루 종일 사람들과 거래를 할 겁니다. 특히 만약 food is involved, 먹는 것이, 음식이 연관되어 있다면 사람들과 거래를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이 카푸친이라는 원숭이는 무리지어서 살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했으니 뭔가 계급도 있고 역할도 있겠네. 인간과 비슷하겠네라는 얘기예요. 인간과 비슷하겠네. 근데 얘네들이 거래를 한다. 이 표현도 재밌죠? 사람처럼 거래를 한다 라는 이거야. 뭐랑? 먹는 거랑 연관됐을 때. 자, 그래서 이탈릭체로 나와 있습니다. I give you this rock and you give me a treat to eat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돌을 너에게 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원숭이가 갇혀 있잖아. 동물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돌을 줄게. 그러면 you give me, 나에게 뭘 줘? A treat. 이 트릭이 뭐냐면 트릿이 스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트는 원래 다루다, 취급하다, 대접이라는 뜻이 있는데 명사로 쓸 때 이 트리트가 간식 또는 한턱이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를 10월 달에 이유도 모르고 좋아하는 이민족의 풍습인 헬로윈이라는 때 보면 외국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해요? Trick or treat.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외국에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가면서 애들이 딱 오면 분장을 딱 하고 나서 treat or treat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식 줄래? 아니면 내가 니네 집에다가 장난칠까? 이런 얘기예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트 하면 얘네들이 간식 같은 거 주면서 알았어 줄게 그냥 가. 그러면서 사탕 한 무더기를 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준다 괘씸하게 야 저를 꺼져 그러면 이 못된 할망구 이 못된 아저씨 그러면서 집에다가 막 페인트 칠한다거나 뭐 계란을 던진다던가 이런 장난질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트릿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낵의 의미입니다. 간식.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돌멩이를 준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간식을 준다. 무슨 간식? to eat. 방금 전에 우리 투부정사 연습했잖아.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지. 그러면 뭐다? 우선순위는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거 할. 먹을 간식. 이렇게 형용사로 간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돌멩이는 분명히 간식하고의 대등한 가치는 아니지만 얘의 입장에선 뭐냐면 주고받는다는 거잖아. 일단 개념이. 일단 있단 얘기야. 그냥 받지 않아. 거래를 하는 거야. 너가 나한테 뭔가를 주고 나도 너한테 뭔가를 준대. 만약 너가 2마리의 원숭이를 넣는 겁니다. 우리에다가. 근데 한 우리에 넣는 게 아니야. 케이지 쓰지. 그러면 2마리 원숭이 A라는 원숭이랑 B라는 원숭이를 각각 옆에 붙여놓고 우리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실험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offer, 제공한다면 them, 둘 모두에게 slices of cucumber, 오이 조각을, 오이를 주는 겁니다. 오이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가로? For the rocks. 너가 나한테 돌 줬으니까 내가 오이 줄게. 라고 한 거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됐죠? 앞에 나온 문제는 한 겁니다. A도 나한테 돌을 주고 B도 나한테 돌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뭘 줘요? 그 대가로 얘한테 A에게도 오이 조각을 주고 B에게도 오이 조각을 주는 거예요. 일단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기쁘게 그 오이를 먹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왜? A랑 B랑 똑같이 오이 조각을 받았으니까. 자, 하지만 만약 너가 A에게는 한 마리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자, 오이를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포도를 준다 쳐보자. A한테는 포도를 줘요. 그리고 B에게는 오이를 주는 겁니다. 지금 조건을 바꿨어요.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포도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오이보다 당연히 달고 맛있잖아. 오이보다 일반적으로 선호되니까 간식으로는 당연히 오이 먹을래 포도 먹을래 그럼 난 포도 먹겠지. 그러니까 얘가 A에게 포도를 주고 B에게 오이를 준대. 상황상 인간이라면 당연히 짜증이 나잖아. B가. 이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오이를 받는 원숭이는 뭐 하기 시작할 거야? 던지기 시작할 거야. 오이를 어디다가? 실험자에게. 자, 똑같이 반응하네요. 그죠? 내가 A가 준 것처럼 돌을 줬고 얘도 돌을 줬는데 나도 돌 줬는데 너 왜 얘한테만 포도 주고 나한테는 오이 줘? 이게 바로 뭐야? 차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차별 대접을 받는 거, 차별 대우 받는 걸 원숭이가 인지하더라 라는 거예요. even though, even if, though, although 다 같죠. 비록 그녀가 여전히 getting paid, 보상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자, 이거 작년부터 바뀐 흐름인데 남성과 여성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옛날엔 다 he였지만 지금은 다 she로 쓴다고 했습니다. she나 her예요. 여기서 she는 원숭이에요. 원숭이. 원숭이가 여전히 보상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똑같은 양에 대해서 뭐에 대한? 그녀의 수고에 대해서 뭐하는? sourcing rocks. 자, of 다음에 나왔죠. of 다음에 ing는 의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명사. 즉 돌을 제공하는, 돌에 대한 제공의 대가로 똑같은 양의 보상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녀의 특별한 상황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얘가 여전히 주는 건 돌임에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주는 건 똑같아요. 주고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다른 애들, 즉 to another는 monkey예요. 다른 원숭이와의 비교는 뭐랍니까? makes the situation unfair. unfair다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겁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그 상황을 뭐하게 만든다? 부당하게 만든다. 자, 이전까지는 오이를 갖다가 둘 다 똑같이 줬을 때는 전혀 불만이 없던 원숭이가 한쪽에는 포도를 주고 한쪽에 오이를 줬더니 오이와 포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 이 얘기는 비유를 하는 거죠. 사람도 똑같다 한번 쳐봐.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니들이 똑같이 10시간씩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했으면 똑같은 급료를 줘야 되는데 너는 좀 이쁘니까 내가 좀 10,000원 더 줄게. 얘는 10,000원 더 주고 너는 이 새끼 좀 일하면서 10시간을 하긴 했지만 너는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넌 10,000원 깎아.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한다면, 보상이 달라진다면 그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선 다 뭐에서 나온 거냐? 만약에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10시간 일했는데 처음에 그냥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 10시간 일했는데 내가 10,000원만 줬어요. 10,000원만 줬을 때 아무 비교 대상이 없다면 너희들은 10,000원만 받아도 와, 돈 생겼다. 이거 가지고 망고 빙수 먹어야지. 메가 커피 가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10시간 일했는데 최저시급에 따라서 1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그 순간 뭐가 됩니까? 나는 얘보다 낮은 대접을 받는구나. 이게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불평등은 결국 뭐에서 생기는 거냐? 바로 이겁니다. 핵심어 단어가 그럼 이거죠. comparison. 비교죠. 비교가 뭘로 가요? 불평등, 불공정을 만든다. 이 두 단어가 이 40번의 핵심 단어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 할 때 한 칸을 뚫어놓으면 바로 이 부분이 빠집니다. comparison, unfair. 이거 보자. comparison. 니네 내가 기출 얘기해 주는 거야. 니네 올해 거 보는 거 아니잖아.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 학교도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해주는데 니들은 이걸 또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어.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수업을 듣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단 말이야.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마. 똑같이 수업 들었잖아. 나는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야. 학교는 그럴 수 있지만 학원에서 강조해서 똑같은 수업하고 문제를 똑같이 풀리거든. 근데 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점수가 왜 다 달라? 이거는 4등급 받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왜? 수업을 듣고서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 자료는 똑같아 얘들아. 학원은 공평하게 시키고 공평하게 자료 줘. 학교처럼 모르는 애들 잘하는 애들만 편견하네. 자, unfair. 자, furthermore, 게다가 그녀는 이제 그 원숭이는 이제 willing to. 여기서 나오는 수거는 be willing to죠.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거죠. 수거입니다. 기꺼이 뭐 하려고 한다? abandon. 포기하려고 한다. 이 abandon이 give up이야. 안 가져! 라는 얘기죠. 뭐를? all gains. 모든 얻은 것 자체를 그냥 들어 안 가져. 포기할 거래요. 그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all gains는 cucumbers themselves. 오이. 얘가 얻었잖아. 이걸 안 받겠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려고. 의사소통하려고. 그녀의 displeasure. 불쾌함. 야, 내가 이만큼 화났다는 걸 보여주겠어. 나 안 해. 막 쉽게 말하면 야, 밥 먹어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아빠한테 화를 못 내니까 엄마, 아빠에게 항의 표시로 밥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온몸으로 그 불쾌함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실험자에게.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한 줄로 요약해서 보면 이런 얘기죠. 글에 따르면, 지문에 따르면 만약 카푸친 원숭이가 뭘 알아차린다면 보상에서의 부당함. 그럼 unfair의 얘기를 낸 거죠. 불공평, inequality,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을 깨닫게 된다면 누구랑 비교했을 때? 다른 원숭이랑 바로 여기 나오죠. compare, 비교했을 때 내가 얘보다 대우가 이러네. 이걸 깨닫는다면 그 원숭이는 abandon, refuse, reject, 거부할 거다. 그녀의 보상을. 근데 보상이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걸 왜 하는 거다? 표현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만큼 불쾌해, 나 짜증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그 원숭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대접에 대한 뭐 하더라도 정확히 똑같은 보상을 이전과 받는다 하더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어. 너 고기 좋아하잖아. 갔는데 그 이전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럼 뭐해? 기분 짜증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안 먹어. 너 원래 이거 좋아하잖아. 원래 되게 잘 먹는 애인데 얘가 먹던 걸 안 먹는데 그럼 뭐 하는 거야? 다른 이면에 뭐가 있겠죠?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다? 뭐에 대한 불만족? 바로 이거야. 보상에 대한 불만족. 그럼 이 지문은 이거죠. 보상에 대한 불평등을 표현하는 원숭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상에 대한 불평등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애초에 얘들이 평등인지 불평등인지 뭘 통해 나온다고? 방금 전에 봤던 단어? 보상에 대한 불평등에서 지금 얘네들이 불만을 표현한다며. 근데 이게 평등한지 불평등한지를 알려면 당연히 무슨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까? 방금 니들 읽은 단어 이렇다니까? 이러면 틀리는 거야. 니들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내가 방금 전에 이 새끼들 이거 원숭이들도 아니고 이 새끼들 어? 뭐 해서 한다고? 그래, 비교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컴패리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보상에 대한 불평등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끝이에요. 의미는 끝이에요. 자, 서머리로 가봅시다. 보상에서의 불평등을 알아차린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란 말이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40번 보면 원숭이가 비교를 당해서 비교해보니까 불평등하는 걸 알아차렸구나. 그러면 짜증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다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모의고사는 어법 문제를 막 집중적으로 본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의 양국에서의 모의고사는 1학년들은 어법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주제, 제목, 요약, 빈칸 그리고 순서 삽입이야. 어법 문제는 교과서에서 좀 나온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됐냐? 40번 지문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30번, 32번, 34번, 38번
40번. 이번 중간고사에 나오는 5개의 짝수 지문이 끝났고요. 선생님이 주간과제로 주는 요거는 주간과제 목요일까지 제출할 것은 이 모의고사 문제는 아니고 이 모의고사에 대한 지문을 연습할 수 있는 과제를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보면서 하면 되냐면 너희들한테 지금 먼저 나눠줬던 분석 노트 있죠. 분석 노트를 참고해서 요 5개의 지문을 좀 더 익숙하게 너희들이 숙지하도록 하고요. 내가 지문 내용이 좀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집 만들어준 곳 있죠. 문제집 만들어준 것에 맨 뒤에 보면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들만 내가 넣어놨거든요.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랑 어법 고치는 게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풀면서 채점하고 설명도 읽어보고 하면서 분명히 5개의 짤막한 글이니까 너희들이 시간만 낸다면 솔직히 이 문제집은 30분 1시간이면 모의고사도 끝나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스카 가서 하룻밤이면 끝날 양이야 사실은. 왜? 지문이 돌고 돌잖아. 수학처럼 매번 다른 문제가 300 몇몇 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말만 돌려서 내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실히 크니까 해주는 거다. 자, 요거는 그래서 꽂아 놓으세요. 니네 주간과제랑 요거랑 다 문제집에 꽂아놔. 그리고 문제집을 들고 다녀. 틈틈이 풀고 채점하고 요 문제집에 대해서 보상은 주말에 갖고 온다.